가끔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도하지 않은 한마디 혹은 뜻밖의 오해가 서로를 조용히 밀어내죠. 특히 모녀 사이는 마음 한쪽에 오래 묵은 걱정과 기대가 있어서 사소한 균열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전화번호 하나를 잘못 저장한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오류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감춰두었던 불신과 서운함을 끌어올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윤정은 저녁밥을 데워놓고도 식탁에 앉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 미진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아래 저장된 이름 하나를 보고 손끝이 멈췄습니다. 미진이 번호가 왜 여기 있어? 휴대폰 연락처에는 딸의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름 관리사 박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진이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집 청소를 도와줄 도우미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리하던 중 번호가 뒤섞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에는 딸이 자신을 관리사에게 맡기듯 이제는 거리 두려는 마음을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느껴오던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됐던 걸까? 작은 실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작은 불신을 건드렸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건다 해도 미진이 바쁘다며 짧게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진은 회사 일에 치여 전화를 자주 받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윤정은 말 못할 외로움을 애써 삼키곤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번호만 뜨고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아까 전화했는데 못 받았지? 짧고 다정한 미진의 목소리였지만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엉켜있던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왜 또 전화했니? 무슨 일 있어? 또는 무슨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려고 했지. 왜 그래? 미진의 목소리에는 엄마의 건조한 말투에 대한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순간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집안일 좀 하고 있었어. 사실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내 번호가 그런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니? 너한테 내가 부담스러워진 거니?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면 딸이 더 멀어질 것만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쌓인 감정은 전화를 타고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미진은 어딘가 달라진 엄마의 목소리에 작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윤정은 딸이 그 불안함을 모른 채 또 바쁜 일상 속으로 자신을 밀어낼 거라 생각하며 혼자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목소리가 좀 그래. 속상한 일 있었어? 미진의 물음에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딸의 목소리 자체가 더 서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니까. 내일이나 잘해. 짧게 잘라 말한 뒤 통화를 끊자 집안은 갑자기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취사기에서 밥 뜸 들이는 소리만 묵직한 정적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까 보았던 관리사 박이라는 글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대체 언제부터 이리도 멀어진 걸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균열을 품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미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조금 전 어머니와 나눈 통화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응답하던 엄마가 오늘만큼은 유난히 무뚝뚝하고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지?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건가?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며칠 전 있었던 작은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우미를 연결해 드리려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정리하던 중 번호 저장이 엉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충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 무언가 잘못 저장된 것은 아닐까? 미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엄마라는 이름을 눌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저장돼 있었지만 문득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엄마 휴대폰에서는 내가 다르게 저장된 건 아닐까? 그 순간 방금 전 통화에서 느껴진 엄마의 주저하는 숨소리,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삼키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미지는 회사 동료에게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는 말을 들었지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상처받으신 건 아닐까? 별것 아니라고 넘어가셨을까? 그동안 엄마는 작은 일에도 서운해 하시면서도 늘 자신이 먼저 조심하느라 말을 아끼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의 통화는 미진에게 더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얹어놓은 손끝이 떨릴 만큼 미진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요즘은 내가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던 순간 그때 미지는 괜찮아 엄마 금방 정리돼 라고 대답만 하고 전화를 급히 끊었었습니다. 그 일이 엄마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미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길게 울리는 진동,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 관리사 박.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지난번 일정 취소 건 확인했습니다. 순간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리사? 집안일을 도와드리던 분과의 연락이었지만 엄마가 혹시 이 이름을 보고 자신과 관련된 번호라고 오해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엄마 휴대폰에서도 자신의 번호가 저 이름으로 저장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닿는 순간 미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을 잠시 멈추고 창가로 걸어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나를 멀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감정을 티내면 엄마는 또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애써 웃어 넘기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말해야 해. 미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출근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두려는 듯 짧은 글씨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그 번호 저장된 거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를 다른 사람처럼 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실수였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 적어 내려가는 글자들이 그동안 서로에게 묵혀두었던 사소한 불신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엄마. 미진은 메모지를 꼭 쥔 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전화하신 걸까?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과 설명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오래된 사랑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뜬 휴대폰 화면이 유난히 밝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들으면 돼. 엄마가 어떤 마음이든 오늘만큼은 피하면 안 돼. 그렇게 결심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뒤에 들린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살짝 떨려 있었습니다.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냥 내 목소리가 좀 들리고 싶어서. 평소처럼 담담한 말투였지만 미지는 그 안에 묻혀있는 작은 외로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지금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말끝을 삼키는 소리가 기척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 오늘 연락처 좀 정리하다가 내가 잘 몰랐던 번호가 있어서 말이지. 그 말 한마디가 미진의 가슴에 바로 닿았습니다. 아, 역시 그거구나. 엄마는 더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지는 메모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혹시 번호 때문에 마음 상하셨어? 윤정은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뭐 그런 걸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게 헷갈리고 그냥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모르고.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 끝에는 이유 모를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듯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서운함과 거리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 모두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용한 사과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수많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오해한 거지. 아니야. 그때 번호 저장하면서 내가 실수해서 엄마 휴대폰에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 엄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거 보시지 않잖아. 윤정은 그 말에 가만히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이 점점 형체를 잃고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요즘 바쁘니까 혹시 나 때문에 더 힘들까봐 그래서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은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진심을 조심스레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바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엄마를 멀리하거나 누구한테 맡기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 마음이면 내가 이렇게 계속 전화드렸겠어? 말을 끝내자. 통화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 뭔가 눌러두었던 감정을 살짝 풀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그렇게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 사소한 걸 보고도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예전엔 이런 거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도 나이를 먹었는가 봐. 그 말은 자책이면서도 딸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그 안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지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번호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가 오해했던 그 마음 나도 알아. 그만큼 내가 신경 못 쓴 것도 맞고. 윤정은 결국 작게 웃었습니다. 됐어. 이젠 괜찮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는 단순한 번호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묵혀둔 작은 불신과 서운함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것을. 통화는 조용한 인사와 함께 끝났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아까 저장된 이름을 천천히 지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 그리고 같은 시각 사무실 창가에 서 있던 미진 역시 손에 쥔 메모지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내 속마음을 알아주셨을까? 서로의 마음이 아주 조금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닿지 않은 거리. 그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오해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윤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아까 미진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평소 같았으면 넘겼을 작은 일들. 그런데 요즘 들어 유난히 마음 한쪽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고 회사 일에 치여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다던 그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윤정에게는 이제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법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늘 이해보다 느리고 또 조금 더 아팠습니다. 윤정은 다시 연락처 화면을 열었습니다. 관리사 박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삭제한 뒤 새로운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일. 딸과의 관계가 어긋날까 두려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흔적 하나라도 남겨두면 다시는 그 오해가 떠올라 버릴까봐. 그만큼 오늘 하루는 그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웃 김할머니가 문 앞에서 얼굴만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윤정 씨, 집에 있어? 저녁 되기 전에 반찬 조금 해서 나눠주려고. 윤정은 급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또 무슨 수고를. 아니, 그냥 심심해서 한 거지. 먹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김할머니는 작은 용기를 건네며 윤정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뭐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윤정은 아까 미진과의 통화를 떠올리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별일은. 그냥 요즘 딸애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요. 이웃 할머니는 그 말만 듣고도 사정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들은 그래. 걔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린 또 괜히 마음이 쓰이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윤정의 속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윤정은 순간 눈물이 차오를 뻔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괜히. 말끝을 흐리는 윤정을 보며 김할머니는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딸이 전화했다며? 그럼 된 거야. 서로 말 안 해서 생기는 게 오해지. 딸 마음이 변한 건 아니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김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할머니의 말 덕분에 윤정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미진 역시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엄마 집에 가야겠다. 가방을 챙기며 혼잣말을 했지만 그 속에는 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아무리 말해도 엄마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실수 하나 때문에 그런 마음 들었다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집안일, 두 아이를 챙기는 바쁜 일상.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핑계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직접 얼굴 보면서 해야지. 미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실수라는 설명을 믿어주셨을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 넘어가신 걸까? 조용한 주차장에 그녀의 발걸음만 울렸습니다. 한편 윤정은 따뜻한 반찬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천천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들리는 인기척.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순간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숨을 조금 헐떡인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와도 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문 앞에 선 미진을 본 순간 윤정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작은 의구심까지. 그 모든 것이 잠시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왔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피곤할 텐데. 하지만 윤정의 말투는 걱정과 반가움을 애써 감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미지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지. 그 말에 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이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찾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밥은 막 차렸어. 부엌으로 들어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듯한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윤정은 식탁 위 김치 그릇의 위치를 괜히 다시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온 거지? 바빴을 텐데 무슨 일 있었니? 미지는 그 질문을 듣고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 할 때라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통화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쓰였어. 엄마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덮은 것 같아서. 윤정은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이 이미 자신의 감정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별건 없어.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괜히 혼자 섭섭해지고 그래. 하지만 미지는 그 말이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 번호 말이야. 정말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 윤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 그 한마디는 윤정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늘 딸에게 부담 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윤정이 오늘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실수였어. 정말로 실수였어.
엄마를 무슨 다른 사람처럼 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번호 정리하다가 엉킨 거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알면서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제는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 그 말에 미지는 서둘러 말을 잇지 않고 잠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엄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런 마음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 엄마가 짐이라니. 내가 오히려 너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윤정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부엌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식탁 위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힘없이 들렸어.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걱정돼서 바로 온 거야. 윤정은 그 말에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딸의 시선을 어쩌면 너무 쉽게 바쁠 테니 괜찮다며 밀어냈던 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이런 일로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가 서운하면 나도 바로 알아야지. 미지는 숟가락을 내려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도 요즘 좀 힘들었어. 육아, 회사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그게 엄마를 멀어지게 한 건 아닌가 계속 생각했어. 윤정은 그제야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고인 듯한 눈동자였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내가 더 미안하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에는 더 이상 오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다가가는 숨결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 밥 짓는 소리가 내는 잔잔한 리듬.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와줘서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 미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잇는 첫걸음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따뜻한 반찬 냄새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조심스러운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운 온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국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무언가 말을 고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사실은 말이야. 내 번호가 이상하게 저장된 걸 보았을 때 내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보라니, 엄마가 왜? 윤정은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손끝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널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요즘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 말에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오해만이 아니라 세월이 쌓이며 조금씩 멀어져 온 모녀의 거리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미지는 그동안 엄마가 그런 외로움을 혼자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미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요즘 마음을 많이 못 쓴 건 사실이야.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 많다는 이유로 엄마랑 깊게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근데 그걸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윤정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는 항상 씩씩하고 뭐든 잘 견디는 줄만 알았지. 미진은 그 말에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조금 슬프고 조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씩씩한 건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 근데 씩씩한 것하고 안 힘든 건 다르잖아. 윤정의 눈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준 게 나는 참 고맙네. 요즘은 누가 오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고맙게 느껴지더라. 윤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많이 외로웠어? 그 질문은 마치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지만 오늘이 되어서야 겨우 건네는 마음 같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살짝 떨구고 손등을 문지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조금이 아니라 꽤 외로웠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외로움이더라. 그 말이 끝나자 부엌의 작은 시계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미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으로 조용히 의자를 옮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한 시간을 뒤돌아보며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넌 미안해할 게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식이 바쁘면 이해해야지 뭐. 이해만 하면 엄마는 계속 외롭잖아. 미진의 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러자 윤정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비쳤습니다. 너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약해져도 돼, 엄마. 미지는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엄마가 더 편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지만 이윽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사소한 오해가 만들어 놓은 틈을 서서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 별일 아닌 일로 너를 이렇게 불러들였네. 미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별일 아니라고 넘기면 우리 계속 멀어지잖아. 이런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얘기해야.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하지. 윤정은 그 말에 살짝 웃음을 흘렸습니다. 맞아. 너 말이 항상 옳아. 그 웃음은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는 이제 단순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식탁 위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미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얘기 다 끝난 건 아니지?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어. 그리고 그 말은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깊고 진하게 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다 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오늘 내 번호 때문에 서운했던 건 사실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야. 미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꺼내려는 말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한테 더 이상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미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 들으면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너도 나도 이제 서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나이를 먹으며 관계가 변화하는 현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 들리는 잔잔한 슬픔이었습니다. 미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엄마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엄마가 느끼는 자리를 자신이 이전처럼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건 삶이 그런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야. 윤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아. 알면서도 엄마 마음은 참 단순하고 또 복잡해서. 잠시 후 윤정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 한켠에 오래 담아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은 내가 나한테 뭘 부탁하거나 조금이라도 기대면 그게 고맙더라. 그 말은 미진의 마음을 단숨에 울렸습니다. 엄마, 내가 바쁜 거 알면서도 전처럼 나한테 뭐든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아직도 내가 엄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 부엌 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리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닫아둔 서랍이 열리듯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실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내가 말 안 해도 힘든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윤정은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호일도 나 혼자 괜히 확대해서 생각한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미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엄마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바쁘고 정신없어도 엄마가 내 첫 번째 사람에서 사라진 적은 없어.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 윤정의 눈가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미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요즘도 있어. 근데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오히려 말 못한 것뿐이야. 윤정은 눈을 감고 그 말 하나하나를 천천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나한테 기대면 나는 더 기쁘단다. 걱정보다는 그게 더 커. 조용히 흐르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작은 불신이 어디쯤에서부터였는지조차 희미해질 만큼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좀 말할게.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엄마한테 더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가에는 고여있는 눈물이 부엌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래, 듣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내 편이야. 그 말은 딸이 잊지 못할 위로였고 엄마에게도 잊지 못할 고백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마음 무거워하는 거 아니지? 미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늘은 엄마 마음을 알게 돼서 오히려 편해. 식탁 위 작은 반찬 그릇들이 부드러운 정적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 마음이 조금 더 환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진아, 오늘 내가 찾아와 준 게 정말 큰 선물 같다. 그 말에 미진은 고개를 들고 엄마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해의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대화가 한층 가라앉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부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찾아오는 잔잔하고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에서 물 한 잔을 채워와 미진 앞에 놓았습니다. 뭐라도 마셔.
오늘 하루 많이 긴장했을 거야. 그 말투에는 다시 엄마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포근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지는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참 오랜만 같아.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바쁘단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쌓아두고만 살았던 것 같아. 미지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가만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놓쳐왔던 표정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던 서운함,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며 생겨난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엄마, 미진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혼자 생각하게 두지 않을게. 작은 일이라도 바로 말하고 서운하면 바로 얘기해줘. 윤정은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했지. 말 못해도 돼. 그냥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더 자주 올게. 윤정은 그제야 마음이 완전히 풀린 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 말 하나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부엌에서 함께 그릇을 옮기고 수저를 씻는 일조차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처럼 따스했습니다. 윤정은 물을 틀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는 내가 내 젖병도 닦고 밥도 먹이고 늘 내 손 안에서 컸는데 어느 순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더라.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가끔은 섭섭하기도 했어. 미지는 뒤에서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은 걸 참았던 것 같아. 윤정은 흐르는 물 속에서 얼굴을 살짝 내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참다 보니 사소한 번호 하나에도 흔들렸던 것 같아. 미지는 조심스레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번호는 실수였지만 엄마 마음은 실수 아니야.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해. 윤정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편안했습니다. 오늘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래 묵은 응어리가 하나 빠진 것 같다.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부엌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넌 앞으로도 바쁠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한 번씩만 와줘도 나는 그걸로 충분해. 미지는 살짝 기댄 자세로 앉아 엄마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연락 조금 늦거나 바쁘다고 해도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 오해하지 말고 바로 말해줘.
윤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오늘처럼 말할 용기도 조금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잠시 후 미진이 조용히 엄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만 했으면 우리 둘 다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 것 같아. 윤정은 시선을 천천히 딸에게 옮겼습니다. 맞아. 전화로는 전부 들리지 않더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해가 풀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따뜻한 화해의 미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와 불신 속에 놓아두었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같은 자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 깊이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너한테 서운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소중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에 미진의 눈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방 안에 흐르던 온기는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을 것처럼 가깝고 따뜻했습니다. 네, 오늘 윤정님과 미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짠해지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전화번호 실수처럼 작은 오해가 결국은 내가 혹시 짐이 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깊은 마음의 고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특히 엄마와 딸 사이일수록 바쁘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고 쌓아둔 서운함이 오해의 그림자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솔직한 대화와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용기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묵은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